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이 메가시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 내용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반응, 이런 거에서 볼 때, 야,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 저도 어제 그런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많은 비판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 경청 자세를 두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다시 이제 또 전면으로 부각하고 있어요. 자, 김만배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범죄 행위들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네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2021년도 9월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캠프에서 관련 해명 자료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 해명 자료 작성에 김만배가 대대적으로 개입이 됐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제 자료를 만드는데 개입한 거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정근 사무부총장 있나요? 이정근 씨가 어제도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에서 송영길 동동투 사건은 강내구가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주도한 사람이 아니고 강내구가 완전히 주범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 송영길이가 계속 버티고 땡깡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거짓말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요. 현 대법원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안청상 대법관 주도하에 내년 2월 정기 인사는 그대로 단행한다. 이재명이 쫄딱 망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메가시티 구상, 이게 많은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이 논란은요, 바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반대까지는 절대 못 가고 있습니다.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민주당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반대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틀 안에서 본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생활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교통이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교통, 주거,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드라인, 이거 해결 안 되는 게 뭡니까? 서울시하고 김포시, 경기도, 이게 다 엉켜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혼자 결정 딱 해. 이거 뭐 한 칼에 해결될 수 있겠죠. 서울시 연간 예산이 제가 44조라고 했잖아요. 경기도하고 게임이 안 돼.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매각장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포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 그럼 집값이 3억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입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주민들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말로 얘기해서 큰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작은 집에 살다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큰 집에 들어갔다는데.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요. 조그마한 소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도시의 기능들이요. 이 복지 문제에서부터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뭐 환경 문제, 모든 문제에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훨씬 그 베네핏이 크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선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복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복지, 건강, 또 행복지수 이거 얼마나 지금 따집니까? 그런 행복지수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게 바로 건강, 생명 아니겠어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병원에서 책임지잖아요. 뭐 아파트 3억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형 병원 전부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119 타고 온다 하더라도 이게 초능을 다툴 때 어디가 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제가 보기에는요. 좌파들, 종북 좌파들 요런 아주 이념에 매몰된 아주 못된 반국가 세력을 빼놓고서는 어느 누구도 서울 편입을 반대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반대라는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요 내용을 맨 먼저 자료 화면 몇 개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요,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지역 발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총선. 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서울 편입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메가 서울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지도부에서 지금 이제 이게 벌써 이제 30일이니까 이틀이 지났는데요.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가 열렸어요. 바로 김포 한강 차량 기지에서. 이날 처음으로 오후 2시에 김기현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말하자면 완전히 정치판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포 한강 차량 기지. 이게 이제 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이제 현장 보고를 받는 것이죠. 그게 교통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냐. 우선요, 이거는 이제 뭐 주민 의견이 제일 크잖아요. 주민 의견이 찬성이 많이 나오면 이제 국회 법을 제출해야 되는데, 법은 정부가 제출하는 게 있고 의원이 내는 법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나? 정부가 추진하면 반대하는 야당 단체자들을 정부가 끝까지 설득해야 돼요. 그럼 시간 다 가.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야당 지자체장들이 김포는 뭐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국민이 됐지만 대부분 또 야당 소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찬성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 입법은 그런 야당 단체장들을 뭐 설득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입법안을 내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으로 그렇죠. 입법 추진 과정을 갖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 입법 형태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고 의석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수도권 전체가 121석인데 그중에 우리 국민의힘은 17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불과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도권이 나오면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인구 분포하고 의석수를 보면 김포가 2석 그리고 48만 그리고 고양이 107만에 3석인데 민주당은 3석 정의당 1석 의정부도 46만인데 민주당 2석 남양주가 73만인데 3석 구리가 18만인데 1석 하남은 32만인데 1석 과천 8만에 1석 광명 28만에 2석 부천이 78만에 4석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의석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은요. 전무예요. 전무. 여기에.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민주당 전부 민주당에다가 정의당 한 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선 전략적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예, 무슨 총선 전략 하나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인구들을 다 합치면 400만에서 500만이 돼요. 그래서 지금 500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500만을 흔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이 지역의 인구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다 여기 이제 자,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 거론되는 지역들 김포, 전부 갑을 민주당. 그다음에 고양 정의당 1명의 전부 민주당. 한준호, 홍정민, 이용. 그다음에 구리 윤호중 민주당. 이거 뭐 다 민주당이에요. 뭐 그다음에 하남 최윤종. 그다음에 성남은 안철수 분당갑 딱 한 명만 저 우리 국민의힘이에요. 이 안철수 의원 한 명만 국민의힘 의원. 이것도 재보궐선거를 가서 이 한석을 간신히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다음 과천도 민주당, 광명도 민주당. 이거 의원들 이름 전부 보십시오. 부천 선훈이가 딱 앉아 있잖아요. 여기 전부 민주당이 싹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한 칼에 거꾸로 싹쓸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러한 얘기가요. 한 올 봄부터 또 뭐 어떤 매체에서는 한 2, 3개월 전부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주 극비리 김기현 대표, 윤재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 그 다음에 박수용 여의도 연구원장 요 4명만 아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이런 보도가 아주 정설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거 극비리 해야 되죠. 네, 극비. 그런데 지난 9월부터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김포. 자, 이 김포시가 경기극복도 나빠요. 그러죠? 예, 나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좋아요. 이 플래카드를 9월부터 이거를 내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총선 전략 차원에서 이제 이 홍철호 의원은 내놨는데, 홍철호 의원도 이건 당연히 이게 더군다나 그냥 탁상 공론만 한 게 아니라 요즘 민생 현장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뭐 설문조사까지 했으니까 이거 뭐 설문조사할 때 이런 9월달, 딱 9월달에 벌써 플래카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홍철호 의원도 여론을 이제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현장에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뭐 민심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 김포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요 김포, 고양, 구리, 하남, 성남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과천, 광명, 부천 요거 싹 주민이 원한다면 성남은 뺍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부 다 편입시키겠다. 이게 당의 입장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완전히 한 방 먹었다.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민주당 뭐 할 말 없는 거죠. 한 방 먹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반대나 찬성이냐. 여기에 딱 부러지게 답이 없어요. 아주 어정쩡한, 예. 그러면서요. 이건 선거용 포퓰리즘이야. 서울과 경기도 이간질이야. 이러면서 일단 비판을 해. 찬반 얘기는 안 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대형 이슈를 선점당해서 주도권을 뺏겼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한 방 제대로 먹긴 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민정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주민투표나 야당 설득과 같은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밀고 나가기만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절차와 무관하게 반대냐 동의냐 물어보니까 절차와 무관하게 답을 할 수 없다. 이게 고민정의 수준이에요. 아니 이게 공론화된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민투표도 받고 야당도 설득하지. 지금 처음으로 제안했는데 언제 주민투표를 그러니까 주민투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고민정에는요. 일의 순서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럴게. 사람. 장경태 이거 장경태 하는 말 뻔한 것이죠. 자꾸 던지기 식으로 하는 거는 무책임하다. 경기도나 김포시민, 서울시민 모두 함께 고민할 사안이다. 반대는 안 해요. 반대. 박주민 이것도 아주 골 때리는 인간인데 뚝딱대는 쉬운 사안이 아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대는 안 해. 홍익표 이게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도 반대는 못해. 뜬금없이 그냥 던진 거. 저런 식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아. 야 이거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거 정책정당이 못됨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정책정당이라 하면 이런 거 나오면 즉각적으로 딱 찬성이다 반대다. 왜? 딱 논리 정연하게 나와야죠. 예.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는요. 친명을 비판하는데 딱 좋은 이슈잖아요. 180석으로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은 했지만 계속 이재명 방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메가 트렌드, 메가 서울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이제 이 남경필,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 할 적에도 이런 구상은 나온 바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 정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내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용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이 이 하남에 나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전희경 정부 1비서관도 의정부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나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환경이 지금 바뀌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입장은요.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존중, 주민들의 의사 존중,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한다. 예.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 먹히는 것은 문제인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좀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대여 사업을 하면서 뭐 100% 찬성 또 100% 찬성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비판적 시각도 있겠지. 그러나 큰 틀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한민국 안에서의 서울만 볼 게가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이 지금 G8까지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숫자 경제 지표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지금은 글로벌 이 지구촌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서울을 봐야 됐다. 그래서 뉴욕, 파리, 런던 그리고 멕시코시티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구나 면적면에서. 이렇게 해서 초대형 메가 서울 또는 메가 대도시들하고 경쟁력 있는 이 서울을 만드는 데는 일단 좀 땅이 넓어야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거꾸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요. 이제 서민들 2030, 3040 이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서울 집값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본다면. 왜? 그쪽 지역도 서울시니까 서울 복잡한 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나가서 살겠다. 이런 층들도 뭐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겠지만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성남, 아니 분당, 판교, 분당이 아니라 이제 판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판교 사는 사람 날 때 나 분당 살아, 너 분당 사냐?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왜? 판교 집값이 강남하고 비슷하니까. 그런 것처럼 집값이 조금 낮아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집값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왜 땅이 넓어지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예방하는데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글로벌 커뮤니티 안에서의 수도권의 경쟁력을 볼 적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제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이거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정도로 아침 오늘 제가 사실 어제 심야에요. 이 메가 서울과 관련해서 뉴스를 전해드리고 또 이 정치권 이재명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새벽에 거의 뭐 1시경까지 제가 방송을 하고 한 2시경까지 또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제가 제 방송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잠 안 자고 기다렸는데 왜 방송 안 했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쓰러지더라도 방송하면서 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요걸 제가 사실 어제 열받아갖고 요거를 좀 방송을 하려다가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잤어요. 죄송합니다. 대신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게 이재명 얘기하기 전에 더 열받는 거. 이 글로벌 전에서 봐야 된다 했는데, 어제 이제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비판적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 관련해서 제가 저한테 또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 부끄럽다. 아니 서울에 외신 기자들이 다 나와 있고 전 세계가 다 보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얼마나 1분에 한 명씩 여야를 방문하고 박수를 쳤잖아요. 그 유창한 영어로. 예? 한국말 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로 하니까 더 한마디로 속된 말로 뿅 간 거 아니에요. 미국 의원들도 1분에 한 번 박수를 쳤어요. 60몇 번. 그런데 어제 우리 여당 의원들로부터만 한 30여 차례 박수를 받았어요. 야당 의원들은 박수 안 친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고함 안 지른 것까지 좋아.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도 명색이 악수로 왔으면 물론 시정연설 때의 법률적 자격은 행정수반이지만 국가 원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악수할 때 앉아서 악수해, 고개 쳐박고 악수해, 악수 거절해, 너 그만두라고 해.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에 있어요. 야,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낸 분이요. 미국 의회 좀 공부 좀 시켜라 문자 왔어요. 미국 의회들은 대통령 입장할 때 여야 막론하지 않고 딱 기립박수 치잖아요. 중간에 이제 박수를 많이 치냐, 아니면 그때는 이제 당색이 드러나죠. 그러나 입장할 때는 박수 딱 치고, 나갈 때 악수 웃어가면서 기분 좋게 악수하고, 예? 아니, 지금 앉아있는 대통령을 잘라낼 거예요? 지금 잘라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생각은. 탄핵. 이거 북한 김정은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강성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예? 그만두고 내려가라고 그러고, 예? 누구야, 김용민이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문재인하고는 비교하지 말라. 직접 새벽까지 그 문장을 전부 들어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연구를 거듭하고, 민심을 담아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예? 고개 쳐박고 말이죠. 이런 인간들 그냥 내년에 싹 다 CCTV로 잡은 거 딱 언론에 뿌려갖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양도 못 지키는 인간들은 내년에 싹쓸이해서 딱 날려버려야 돼요. 예. 사람이 사람다워야 존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사람다웠게 행동하지 않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존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것들 내년에 싹 다 정리해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얼마나 점잖하게, 겸손하게, 예, 인사를 하느냐. 누가 대통령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거 다 빼. 초안까지 뜯어 고치고. 그런데 불과 이렇게 피켓 시위하고 앉아있고 할 일 없으니까. 노루, 이거 보십시오. 요런 인간. 이게 누구예요, 이거? 얼굴도 모르겠어요, 이런 인간들. 예. 김용민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교회 가서 하지 뭐하라고 나왔느라고. 김용민은 교회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좀 그 성경의 그 좋은 말씀을 좀, 그리고 김용민이가 교회 갈 일도 없죠. 간다면 그 담당 목사, 이런 인간은요, 내년에 불출마라고 좀 설교 좀 하십시오. 예. 이거 보십시오. 이제 그만둬야 된다. 야, 이런 인간들. 김용민. 제가 그래서 김용민이와 관련해서, 예, 김용민, 요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요거 설명하면부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게 김용민이가 이거예요. 이 인간. 우측 뱅크 틈머리. 요게 수해가 대전에서 침수가 나갔고 난리를 치는데, 이정재인가요? 김용민이, 박주민이, 이 황운하, 김남국이, 최강욱이, 이 인간들, 이거 웃고 난리치는 거 보십시오. 이때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그만둬야지. 이 민심을 거역하는 이 인간들처럼. 예? 그리고 강성이 이거 임기를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북한 지령 아니고 누구 지령이겠습니까? 북한밖에 이런 지령 내릴 인간이 누가 있어요? 이거 강성이. 예? 피켓팅을, 이 강성이 피켓팅은 꼴 보십시오. 이 꼴. 예?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민주당의 실상이다. 자, 이거를 짤막하게 말씀드렸고, 짤막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는데요. 자, 김만배, 이거 뭐, 그래도 얼굴 한번 보시죠. 이 인간들 얼굴. 범죄인 인간들. 예, 이거 내리겠습니다. 가끔 뭐, 댓글에도 반반 떨어진다고 내리라고 하는데 내리겠습니다. 자, 뭐냐? 이 김만배가 말이죠. 김만배가 대장동의 최고 총책이잖아요. 이 총책이니까 총책답게 범죄 행위를 또 저지르는 것이 지금 이 검찰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 공작, 여론 조작, 요거를 지금 특별수사팀을 통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욱 변호사 측근했던 이모 씨, 그리고 정빈용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2021년도 9월 22일 날 만들어낸 대장동 개발사업 Q&A 문건을 이재명 캠프가 2021년도 9월 22일 날 뿌렸는데, 이 문건은 결국은 만드는데 이 김만배가 개입했다. 이거를 지금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가짜뉴스 만들어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자료는, 그 당시에 이 자료는, 이 캠프 Q&A 자료는 A4 용지 56쪽 분량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고, 핵심은요, 성남시 이재명이가 민간업자로부터 5,503억 원을 환수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다 조작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선 검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 씨하고 정민용 변호사한테 이 문건, 이 작성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김만배한테 지시를 받았다. 뭐냐? 대장동 해명문서를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 왜 받았겠어요? 캠프로부터 요청을 받으니까 김만배가, 야, 너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좀 만들어봐.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김만배한테 만들어서 제공한 해명문서하고 최종적으로 이 캠프에서 만들어낸 Q&A 문건하고 내용이 거의 겹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김만배는 이 남욱하고 정민용한테 이 대응 문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요. 미국에 있는, 그 당시 미국으로 남욱이가 도망갔잖아요. 남욱한테까지 다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남욱이가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측근인 이모 씨를 동원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정민용한테도, 이 씨는요, 이 정민용한테도 왜냐면 정민용이가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이런 거를 작업했잖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5,503억 원 환수 근거를 정리해달라. 이렇게 또 이 씨, 남욱의 측근이 이 정민용한테 부탁을 하고, 정민용이가 이 문서를 만들어서 이 씨한테 주니까 이 씨가 종합 정리해서 만들어갖고 김만배한테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걸 USB로 갖다가 잘 담아서, 예, 이 김만배 측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 측 누가 이런 문서를 받았느냐? 미스터 헬멧맨, 예, 이 경호원,
이거 이제 쌍용의 부회장까지 승진에 올라갔잖아요. 헬멧만한테 이 최우양이잖아요. 이사. 최우양한테 이거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캠프 문건에는 1종 우선주, 2종 우선주, 보통주별로 배당 구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 이거 민간업자들의 도움 없이는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김만배 일당이 만들어 놓은 이 자료하고 딱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그러한 진술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 자료를 작성하는 데는 또 죽었지만은 김문기 처장이 직접 여기 이 자료를 만들었다. 요런 내용도 이 정민용 씨로부터 들었다는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김문기 처장이 사용했던 업무용 PC에서 대장동 Q&A 자료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빼도 못하는 자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이런 일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또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는요, 이 안철상 대법관, 저도 뭐 안철상 대법관 얼굴은 잘 모르는데, 예, 이분이 이제 안철상 대법관인데요.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죠. 대법관인데, 이 권한 대행, 지금 이제 요것도 지금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제 법원 인사가 있잖아요. 2월달에 있는데 법원 인사는 검찰하고 달리 1년에 딱 한 번만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번 2월 인사를 대법원장이 없다고 해서 안 해? 그럼 너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공지까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내부망에 어제부로 이제 법원 인사는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김상환, 이 김상환 이것도 좌파예요. 김명수가 임명한.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이 글을 올렸대요. 예정대로 그냥 한다. 공지된 일정대로 그냥 진행한다. 그리고 다만 법관 인사 관련된 기준 제도와 기준 등이 변경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기존 제도와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거를 감안해서 희망원을 제출해 달라. 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김명수 인사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비판을. 그러니까 김명수식 인사는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 왜냐하면 지금 안철상 대법관은 좌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희망원을 한번 내봐.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재명가 기대했던 좌파 중심의 인사, 김명수식 인사는 아무리 법원 행정처장이 김명수 측근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범위 안에서 이재명이가 기대한 이 좌파들의 우선적 뭐라면 본인의 재판이 걸려있는 이 재판부 여기에 진입할 가능성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좁아진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일단 일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요, 인사 그냥 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됐는데 딱 결정이 된 거죠. 그대로 한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뭐라고 또 추가적으로 밝혔냐면은 지금 이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있잖아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예, 요거, 그리고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9개 보직인사안 검토, 시행 여부, 이런 거는요, 새로운 대법원장이 오면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원장 후보 추천제라고 하는 게 이제 인기투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갈 가능성은 이제 요것도 상당히 희박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법부 인사가 정상화되는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는요, 이 마지막으로 이정근, 이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정근 부총장이 재판이 있었어요.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돈 봉투 돌린 의원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고, 거기 이제 녹취록도 다 나와 있고, 이미 제가 한두 번은, 이 10명, 뭐 20명 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돈 봉투 이거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강내구가 전당대회 초반서부터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송영길 캠프에 출근하기 전이나 초기쯤에 이 강내구가 자신의 동네 빵집에 저를 포함해서 캠프 관계자 4명을 불렀다. 그 자리에서 너는 돈을 어떻게 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때도 이미 강내구가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였다. 처음부터 강내구가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50만 원씩 주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정근 본인은 행동대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난 23일 날 재판에서도 이정근 씨가요.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이 현역 의원들 이름을 쫙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녹취록에 이정근하고 윤관석이 녹취록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인천 두라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를 뺏겼어.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거든, 녹취록에. 요 부분을 갖다가 재판정에서 분명하게 밝혔어요. 인천 둘은 누구냐? 이성만하고 허정식이야. 이렇게 밝히고 종성이는 임종석이야. 이렇게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윤관석의 녹취록에서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란 의원을 거론하니까 이제 이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해야지 오빠, 호남을 해야 해. 요 내용이 나왔어요.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봉투를 비춰주지 못한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에게 돈은 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사살을 해 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정근의 이 녹취록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다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진술을 통해서도 다시 재확인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